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아 해양적 소양에 대해서 기초 이론에 근거해서 해양 소양의 의미와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탐색하고요. 이를 기초로 한 놀이 교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유아 해양적 소양 굉장히 이제 낯선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유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아는 해양적인 지식이라든지 일상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채로 자라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해양에 대한 탐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척이 이루어질 시대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소양의 격차는 이후에 유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진로라든지 미래에 관련한 선택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해양적 소양을 어느 지역에 있는 유아라고 하더라도 풍부하게 충분히 잘 배양하고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적 소양 좀 낯선 개념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션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리터러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사실 이제 문해력 할 때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전자기기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뭐 AI 등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도 함께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해양에 대해서 우리가 문해력처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지식, 태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기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유아 해양적 소양과 유아 해양 놀이교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해양적 소양이라고 해서 한국형 해양 소양,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해양 소양, 오션 리터러시 등을 기초로 해서 유아 해양적 소양을 도출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유아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과 목적,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가치와 목적을 공유한 상태에서 유아 해양적 소양이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유치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분야의 자원, 원천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유아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해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서두에서 드렸었는데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드러나 있죠. 바다의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 그리고 인간의 삶과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14번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의 보전 그리고 해양 자원의 개발과 활용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교육에 해양의 중요성과 함께 해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이 재미있게 놀이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스며들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에 다 둘러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해양교육문화법이라든지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양교육을 좀 더 촉진하고 각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형 해양소양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쭉 전생의 발달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5대 분야의 교육이 각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미 이 기본 계획에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해양교육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전생의 교육의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항하게 된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인기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영유아기 교육이 사실은 해양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중요성과 역할이 크다. 결국은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 해양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이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으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해양에 대한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독도의 날이라든지 특별한 세계 물의 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는 해양이라는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배경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아 해양교육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해양 지식을 습득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영유아기에 해양적인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해양이라는 대상에 관심 자체를 갖도록 하고 여기에 질문이라든지 왜 그렇지? 라는 호기심을 갖고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탐구 과정에서 유아 해양에서 요구하는 그런 소양들, 그런 지식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획득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해양 보존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스스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인데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가치인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유아 해양적 소양의 함양입니다. 해양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간과 해양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존을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놀이 중심의 이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고 또 유아가 주도적으로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공존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은 바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요. 그리고 위기에 대응하고 해양과학에 기초한 어떤 해결책을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함께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도 여기에 함께 함으로써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해양과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고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적인 해양 소양 그리고 유네스코 해양 소양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아기에 적합한 유아 해양적 소양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해양 소양 같은 경우에는 7가지 7대 원칙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그 대전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해양 소양 같은 경우에는 과학, 영토, 산업, 문화, 진로 이런 이제 5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해양적 소양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유아 해양적 소양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소양 개념과 기본 원리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아해양적 소양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과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해양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아기에 이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해양 생물들의 어떤 다양한 차원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영토는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유아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은 우리 삶에 필요한 자원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라는 점, 문화는 해양이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또 다양한 영감을 주는 그런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진로는 해양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미래의 어떤 아이들이 새로운 어떤 직업을 창출하거나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네스코 해양소양과 한국적 해양소양을 읽어보시면서 유아해양적 소양이라는 것이 유아기에 적합한 기초 개념들을 좀 뽑아낸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아해양적 소양의 기본 원리와 체계는 이렇게 저희가 원형으로 이제 도출을 했는데요. 이 모두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개념으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동심원적인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서 본 것처럼 5개의 분야, 한국형 해양적 소양에서 나타났던 5개 분야가 이제 유아해양적 소양에서도 그대로 함께 다루어지고 있죠. 해양과학 같은 경우에는 해양 환경과 과학 두 가지로, 그리고 해양 영토는 역사와 영토, 해양 문화는 어촌의 삶이라든지 해양 관련 예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화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조선업이라든지 해운 항만, 해양 관광, 그다음에 수산업, 레포츠 이렇게 다채로운 분야를 이 안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해양 진로는 해양을 좀 이해하는, 해양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적인 어떤 경험, 창작이나 놀이나 관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양 직업은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해양 영토나 해양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후변화는 지금 전 세계의 이상기후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해양에서의 어떤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에서의 변화들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 과정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해양적 소양의 가장 중요한 목표, 일상에서 바다를 이해하고 즐기며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삶의 교초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유아해양적 소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키워드들을 좀 이해하신 상태에서 유아해양적 소양의 중요한 어떤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일상에서 바다를 이해하고 즐기며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삶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부분이 유아가 일상적으로 해양을 경험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호기심이나 탐구나 그리고 실천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 몸에 배어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생애 초기에 해양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접근을 좀 강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인류가 이 모든 이 지구상의 어떤 모든 생물과 공존하고 있다라는 인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해양적 소양의 정의에 중요하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탐구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 감수성을 기르는 감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천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해양을 감각으로 탐색하고, 영유아기는 결국은 감각적으로 탐색한 것들을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감각적으로 탐색했을 때 훨씬 더 지속성이 오래 간다는 측면에서 감각적인 탐색, 그리고 호기심을 갖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또 해양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주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해양이, 내가 해양이 있는 곳에, 바다가 있는 곳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나의 삶에 이 해양이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루도록 프로그램 안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걸 개발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정말 바다, 해양, 이런 공간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영유아들부터도, 영유아 시기에서부터도 해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해 보면서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이 프로그램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적 소양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삶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일상적인 부분으로서 환경 보존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는,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양 소양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일상에서 바다를 이해하고 즐기며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삶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 유아 해양적 소양의 기본 원리와 체계, 그리고 정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하나 강조드렸던 부분이 기후변화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해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기후변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해양적 소양에서 기후변화를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실천을 하면서 여기에 해양과 관련된 실천이라든지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해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도 관련되어 있고, 또 해양 산성화, 해양 온난화 등 이런 해양에서의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인식을 이 프로그램에서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해양에서 증발하는 어떤 물, 그리고 그것이 강수량으로 연결되는 이런 해양에 밀접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해양과 관련되고 있다라는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이 영유아기에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원리들, 유네스코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해양의 원리들에서 우리가 해양에 받고 있는 수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수혜들을 누리면서 해양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과 해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의 기초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유아 해양적 소양에서의 기후 변화는 해양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변화, 그리고 인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양을 이용하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되돌아오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인식한 다음에 일상적으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까지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해양적 소양은요,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유아 교육과정, 유아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2019 개정 누리과정, 이런 내용들을 연계해서, 긴밀하게 연계해서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범교과 교육의 내용을 통해서 한국적 해학 소양과 유아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경험, 주제, 이런 것들과 연결을 지었습니다. 유아 해양적 소양의 어떤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 체계를 좀 보시면요.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이제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좀 보시면 해양 문화에서 해양 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아기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 다룰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해양 관련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해서 해양 문화의 자연재해 부분 그리고 해양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매번 어떤 학교 급별 교육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준별로 다룰 수 있도록 지속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부터 고학년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 과정으로 내용을 선정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범교과 내용의 고학년에서 다루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에 이러한 주제나 대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이나 5, 6학년에서 다루어짐으로써 연계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유아 해양교육의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처럼 관심과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토대로 해양적인 감수성, 친해양적인 태도를 기르고 인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해양 소양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사실은 이후에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해양을 향유하고 또 해양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목표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하위 목표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해양을 감각운동적으로 경험하고 탐구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인간과 해양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양에 관심을 가진다. 해양에 대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해양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다. 해양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양 보존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영유아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감각 운동적으로 경험을 하고 호기심과 탐구심을 기르는 것들 그리고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가지고 감수성을 기르고 친해양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이 친해양적인 태도를 통해서 공존을 위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을 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 해양 교육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모든 어떤 주제와도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해서 유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해양의 다양한 특성들을 감각적으로 운동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유아가 훨씬 더 해양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향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유아들이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유아교육에서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영역별 통합, 주제 안에서의 통합, 그리고 해양과 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누리과정에서의 주제와의 통합 이런 다양한 분야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아기의 어떤 발달 원리에 근거해서 놀이 중심으로 그리고 흥미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각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와 내용과 놀이 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누리과정 영역에 5개 영역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해양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한 교수학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쓰는 그런 교수학습의 원리를 해양교육에 적용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익숙하죠. 생각 깨우기, 생각 펼치기, 생각 모으기. 그래서 해양이라는 주제의 다양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아해양교육의 교수학습 단계를 살펴보시면 먼저 생각 깨우기 단계에는요. 놀이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할 때 도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련 주제에 흥미나 관심을 갖고 유아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닷소리라든지 해양을 담은 영상 중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영상이나 좀 독특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틀을 깨는 자극을 통해서 유아들이 관심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 펼치기는 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진행되는 단계로 실내외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이야기 나누기라든지 동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유아가 해양에 대한 주제를 이해하고 해양 감수성을 기르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 모으기는 이러한 도입과 본 활동에서 했던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의미가 도출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계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물 흐르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어떤 소리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의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발현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유아의 주도로 이런 놀이 지원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유아해양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재, 자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실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교육은 영유아의 오감각적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다를 느껴요. 사실 순서는 없는데요.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바다를 느껴요가 가장 처음에 만나는 해양교육의 어떤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유네스코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양 소양에서도 바다는 이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다양한 특성을 유아기에 적합하게 오감각적으로 경험한다라는 내용들이 이 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다에 대한 탐구, 바다의 특성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와 함께 해요라는 것은 해양적인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또 바다와의 공존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양 교재에는요, 각각 어떤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러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을 때, 교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활동이나 놀이 지원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과학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자연 탐구 영역하고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해서 해양을 탐구할 수 있다라는 것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다를 느껴요 하는 교재를 통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날까 하는 이제 소리를 찾아보고 소리를 만들어 보는 과정 그리고 오감으로 탐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리 활동을 통해서 바닷내음이라든지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든지 또 바다에 나는 모래랑 그 다음에 바다에 갔을 때 느끼는 모래랑 우리가 모래놀이터에서 경험하는 모래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모래들을 경험하면서 또 특성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 다 다채롭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 바다에는 사실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파도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이것들을 직접 표현해보는 활동이라든지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그 안에 다양성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놀이 지원이나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다와 함께해요에서는 좀 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가 다니는 길, 도로처럼 선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 길은 서로 충돌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다니는 길이 있다.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또 바다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염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바다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교육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독도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독도의 날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보시면요. 해양교육센터에 있는 해양교육 포털,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사실 이 자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료인가,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합한 자료인가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생생하게 담은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양환경 정보 포털이라든지 연안 포털, 바다여행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검토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놀이 지원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양교육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해양교육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교육 놀이,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교육 포털에 자료실, 그 다음에 정보 알림 같이 하시면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해양교육 교원 연수의 다양한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들을 보급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에서의 어떤 해양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나고 자라더라도 해양에 대해서 기초 지식과 관심 그리고 감수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륙에 있는 아이들도 해양에 대해서 알고 해양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적합한 오감각적인 탐색이라든지 호기심과 흥미를 통해서 유아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 나가는 놀이나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유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소양 이런 것들을 길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의 해양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양을 활용할 수 있는 소양 이런 것들의 생애 초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해양교육 프로그램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아이들이 바다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